안녕하세요. 이경락과 함께하는 진짜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과 이제 8월달 들어오고 나서 시장 색깔이 좀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계산이 맞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차티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트에 절대 의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즉 이제 2022년도 3월 9일, 2022년도 3월 9일이면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그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그날 그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이제 10일 날 이제 9일 날은 선거 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터진 거죠. 근데 그 전에 3월 8일 이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이쪽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먼저 시세가 나오죠.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에요. 지금은 다 대통령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인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고 있죠. 우리 24일 차트에서는 하늘 색깔이면 추세가 무너진 거고 노란 색깔이면 추세가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노란 색깔이고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 도이치모터스는 노란 색깔이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인 에이텍은 하늘 색깔이라는 얘기니까 시작은 윤석열 쪽으로 판세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미 대선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줘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8.5%. 8.5%. 제가 이거를 예상했었어요. 8.5% 정도 나올 것 같다. 유가 떨어진 것이랑 미국 내에서 주택 가격 떨어지고 있고 또 뭐 중고차 가격 지수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8.5에서 6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8.7이었어요. 근데 시장은 이미 8.5, 8.7%로 하회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란 색깔에서 우상향했던 거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좋았네 하고 치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 주식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8.5%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8.5%가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은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상했던 수준으로 뭐 발표가 됐다. 뉴스가 떴다. 그래서 때려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8.5%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신호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기대치도 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최근에 1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11선. 그리고 11선은 기간 조정의 마무리를 알려주고 치고 나갔어요. 흐름이 전형적인 강세 종목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올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금리 인상 시기고 뭔가 우리가 기댈 만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가 없어 사실은. 나스닥도 뭐 CPI 지수 좋게 나오고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아. 시장을 올릴 만한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돌아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간 조정 끝내고 치고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뭔가 아직은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스닥은 왜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8.5%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렸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시장의 생각과 나와 호흡을 한번 맞춰봐야지. 같은 노선을 바라봐야지. 이거예요. 주식은 공감대를 잘 형성시키는 사람이 시장을 잘 보거든요. 그럼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장의 반등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제가 예상하는 우리 24시 클럽에서 예상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는요. 타노스의 반지처럼 아주 강력해야 돼요. 무슨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들이뭉실해서도 안 되고 강하고 임팩트가 있는 요소여야지만 이 어려운 장에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이 파도를 넘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스토리 라인을 가진 두 가지 시장 상승의 요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최근에 제가 느끼는 한 부분은 에어비앤비 실적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에어비앤비 알죠? 세계적인 이제 숙박 어플, 여행 어플 관련된 기업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가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예, 매출액과 다 합쳐가지고 뭐 작년 대비해서 또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은 부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에어비앤비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분기가 팬데믹에서의 회복을 알리는 변곡점이 될 것. 2분기가. 그리고 오는 3분기가 사상 최대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날 시간에서 빠졌어요. 실적은 분명히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졌냐면 항공기 취소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변수가 좀 많다. 항공 예약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빠졌다가 그 시간에서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쫙 올렸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말했던 항공기 취소,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인력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력난의 원인은 뭐라고요? 용역의 교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재화의 용역은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의 인력의 용역은 없었기 때문에 인력난은 계속 물고 물리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제가 완벽하게 없어진다는 전제를 깔자고요. 그러면 이 인력난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 취소 문제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즉 에어비앤비의 주가는요.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3분기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되면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날아오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3분기 때 에어비앤비가 사상 최대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전제는 코로나의 종식, 코로나의 완화라는 스토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 코로나가 완벽하게 지구상에서 종식된다. 아니면 코로나가 더 이상 창궐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더 이상의 방역을 하지 않는다. 각국 간의 교역, 인간의 교역을 다 풀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프랑스가 8월 1일자부터 입국 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코로나에서 정상 국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입국할 때. 물론 PCR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수많은 백신 서류 이런 것들 다 폐지하고 정상으로 돌리고 있어요. 프랑스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다음에 변이, BA5인가요? 그것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 필요 없어. 다 열어버리겠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전 세계가 3분기, 4분기 때 이렇게 돼버리면 코로나는 완벽하게 종식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코로나가 감기처럼 바뀌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핵폭탄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3년 가까이 이 지겨운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변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요 양반의, 요 분의, 이 제이미 다이먼, 맞죠? 그 JP 모건 CEO. 이분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대공황 이후에 보지 못했던 소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식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시 소비의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고, 요거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대한항공 실적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한항공이 많은 부분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2분기 때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을 증권사 쪽에서는 5천억 정도 잡았어요. 근데 웬걸 7,359억이 나왔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매출액은 분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서 또 보고서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물류 유통의 감소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객 회복의 빠른 속도 개선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물류가 좋아가지고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았던 거고, 여객은 안 좋았는데 여객도 좋아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객이 빠르게 좋아지고 물류는 천천히 감소해야지만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기대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실적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이 매출액의 확대에 있습니다. 2조 8천대였던 매출액이 3조 3천까지 5조가 붙어버려요. 이 5조는 어디서 발생한 거죠? 여객에서. 근데 여객 회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 실적이 발생했어요. 매출액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종식되느라 전제를 깔았을 때 이 회복은 훨씬 빠르겠죠. 매출액의 확대는. 그리고 물류의 감소는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류 대란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그 물류는 계속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해외 직구나 글로벌 시장의 어떤 네트워크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는 저는 감소 쪽보다는 오히려 더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객의 빠른 회복, 코로나 종식되게 되면 다 이제 세계의 빗장 다 풀리게 되면 다 물리지 않겠습니까? 여객은 정말 빠른 회복, 물류는 계속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대한항공의 이 매출액 상승은요, 그리고 모든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이 영업이익의 흐름은요, 또 지금 유가도 비싼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유가 안정화와 원달러 환율 안정화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계속 특히 이제 소비 쪽 리오프닝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의 종식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소비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크라이나 발 악재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고 나와서 이런 문제들, 이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맞는데요. 하나씩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풀리기 전에 시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선반영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강조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어비앤비의 주봉이거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장하고 나서 지지라인을 깨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보통 주도주는 박스에서 하향 이탈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요번에 돌았을 때 강력하게 모든 고점을 넘을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한방. 두 번째 한방은 뭐냐면 바로 신산업의 도래. 이게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 새로운 시대의 도래, 신산업의 도래, 요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 있다는 얘기죠. 애플이,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걸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요. 애플의 CEO 팀 쿡이 리비안에 탑승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리비안에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애플카. 애플이 진심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할 가능성.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애플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팀을 스카우트했고,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 관련된 인물들, 뭐 람보르기니 CEO였나? 뭐 그런 분도 스카우트 해오고, 지금 애플은 이쪽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세계, 지금 샤오미가 한 3위 정도 되겠죠, 스마트폰.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가 8월에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라고 얘기해요. 소니도 지금 선보였죠. 수많은 가전업체들이 이 시장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가 전장화로 바뀌는 거고 IT 산업으로 바뀌는 거고 디지털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신산업의 도래죠. 스마트폰보다 더 큰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하반기에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강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다라고 보는데요. 게임주들도 최근에 돌아서는 것도 바로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 시대의 도래, 이거는 인터넷 혁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재택근무의 일반화, 그리고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뭐 슈팅 게임, 이런 시대. 기존의 게임들이 완전히 재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판때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시대의 도래도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도래. 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PC혁명 때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맞이하고요. 이게 1999년도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 때 시장은 또 한 번에 2010년, 11년도 고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또 흘렀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많은 1, 2년을 보냈고요. 다시 코로나 이전까지 시장은 돌아왔습니다. 이전 수준까지. 여기서 또 한 번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산업의 도래로 스토리라인이 연결될 수가 있다. 즉, 주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거래량이 없고 간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이 걱정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에 목 좋은 자리를 사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거. 그게 어쩌면 주식 투자일 수도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 파는 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동기부여를,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 찾고 있을 때 퍼스트 펭귄에 대해서 먼저 뛰어들어서 고기를 잡는 전략, 그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